또 드렸고, 요거는 이제 나무 키우는 방법이죠. 그렇죠? 나무를 심어 놓고, 만약에 묘목을 바로 사가 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를 심고 이렇게 바로 옆에 곁까지까지 다 자르고 눈을 한 두세 개를 안 두고 강하게 잘라버리죠. 바로 사가 와서 심는 경우. 근데 우리가 봄에 가식을 해놨는 분들은 분을 떠서 옮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위에 자르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는 자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사가 왔을 때 심는 거는 뭐다? 뿌리에 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가 몸살을 합니다. 하면 100주를 심어 놓으면 최소한 10주 정도는 죽거나 또는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토양이 또 미생물이고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끊어 놓은 거잖아요. 얘가 다시 뿌리를 사름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몸살을 하는 거고, 몸살을 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뿌리가 약해지고 또 나무가 짐승이나 또는 사람의 일을 하다가 데어버리고 흔들려 버리면 나무가 겨우 살아있는 정도, 그 잎이 또 1년생에 약하게 되어버리는, 뿌리가 약해져 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10%가 가죠. 죽습니다. 죽으면 이제 전부 다 모목 사온 데다가 와 죽노게 섞고 또 항의 전화를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분을 떠서, 미리 해가 분을 떠서 옮겨 심으면 그 그냥 심는 것보다, 가서 와서 심는 것보다 2년이 빠르고 나무 크는 속도는 또 1년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빨리 3년 만에 수확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가식을 했는 걸 옮겨 심으면 3년 만에 나무를 다 키워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뿌리 흔들렸는 흙이 없는 걸 사가서 심으면 한 5년 걸립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잘라 심는다. 가식을 했는 같은 경우는 뭐다? 자르지 않고 심는다는 겁니다. 자, 요 눈을 보고 눈을 한두 개 놔두고 그렇게 눈을 한 2개 정도 놔두고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죠. 자르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눈 하나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죠. 근데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가지가 가장 잘 큽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옥신. 잘하시네요. 예. 영양생장하는 거죠. 예, 정화 부분에서 영양생장하는 옥신이 성장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자꾸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접을 했는 요 절적 부분인데 얘는 뿌리를 사람을 하면서 이렇게 커 올라오는 순간에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옥신이라는 성분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벌레가 예를 들면은 이 흡접을 했거나 이런 경우는 밑에 것이 잘 크죠. 그래서 AB로 아주 가는 것은 더 강하게, 굵은 것은 약간 더 길게 그렇게 놔놓고 잘라야 됩니다. 흙이 털리는 경우, 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죠? 흙이 안 털리고 분을 뜯는 거는 자르면 안 됩니다. 그대로 키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이 정도 큽니다. 이렇게 강하게 잘라놓은 경우 1년 만에 이 정도 다 결과지에 다 보이죠. 그죠?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끝에 요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먼저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초록색으로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되는 부분이 나무 시작으로 변할 때 요 정도 크면은 보통 거의 한 1m 한 20, 30 넘을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커버립니다. 많이 큰 거는 1m 50까지 크는 것도 봤습니다. 이 정도 컸을 때 이 부분이 나무 시작으로 탁 변하면 끝을 탁 잘라버립니다. 손톱으로 탁 잘라버립니다. 왜 그렇죠? 제가 하는 거죠. 잘라버리면 한 시간 정도를 영양이 멈춥니다. 멈춤으로 뭐다? 곁가지가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래부터. 이걸 안 자르고 계속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곁가지가 태화됩니다. 그러니까 1단을 우리가 잡을 때, 1단 동서남북을 잡을 때 최소한 무릎 높이 이상을 잡거든요. 밑에는 잡아버리고. 무릎 높이 이상을 잡을 때, 동서남북으로 잡을 때 태화되면은 다시 이 나무를 강하게 잘라가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 끝을 안 잘라신 분이에요.
겨울에 전정을 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안 잘랐더라고. 여기 이제 요만큼 자르고 이제 이렇게 키웠는데 1년 만에 이 정도 큰 거예요. 그게 안 자르고 키우니까 밑에 부분이 뭐 다 태화된 거예요. 태화되더라도 뭐다? 한 50cm 부분에서 여 밑에서 나오는 것은 다 따내버리면 봄에 50cm 부분에서 눈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두고 강하게 자릅니다. 1년 차에는. 근데 우리가 분을 떠서 심었는 건 있죠. 여기에서 그대로 가지고 키우시면 됩니다. 그게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그림을 살짝 다시 그리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게 요 밑에가 전목 부위고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켜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부위가 이렇게 있더라도 이 격까지가 이렇게 있더라도 실제로 더 길겠죠. 그죠? 눈을 50cm를 두고 이 밑에서 눈을 받아버리면 땅에 이 입장이 내려요. 그래서 벌레라든가 균이 타고 올라오는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풀이라든가 퇴비를 줄 때도 작업상에 에러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이리 눈을 보고 다 자릅니다. 격까지도 다 자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하고 강하게 자른다는 이야기예요. 자르면은 이 1년차 겨울에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2년 차에 어떻게 되느냐. 2년차 여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옥신 성분 때문에 다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눈을 두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크겠죠. 다들. 그렇죠? 다 이렇게 큽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다 이렇게 클 겁니다. 이렇게 클 겁니다. 그죠? 이렇게 크는 걸 그대로 두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그대로 두시면요. 이놈도 한없이 올라가겠지만 이놈도 한없이 올라가고 이놈도 한없이 올라가고 서로 햇볕과 통풍이 경쟁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들 5개 중에 하나만 잘 크는 놈을 세웁니다. 보통 요놈이 벌레만 안 먹으면 잘 큰다 그랬습니다. 그죠? 세워놓고 나머지는 뭐다? 유인을 합니다. 언제? 요 부분이 뭐가 될 때? 네? 목질화가 될 때. 자, 1번 목질화가 될 때. 그쵸? 2번 적심. 그죠? 다 적심합니다. 왜 적심하죠? 네? 영양생장을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3번 유인하는 겁니다. 한 놈은 세워놓고 나머지는 다 유인을 하는 겁니다. 누여야 뭐다? 사이토킨이 작용하는 생식생장을 잘하는 호르몬이 관장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꽃을 잘 피우고 열매를 잘 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 놨어.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직장 좀 다니다가 농장에 딱 갔더니만 어떤 가지는 쳐져 있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올려라. 가지를 세우든지 끈을 매든지 미리 끈을 매나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한 놈은 또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반을 치고 올라가 있네. 이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요 놈하고 또 경쟁하죠. 나중에 굵어져 버리죠. 여러분 중에는 이게 굵어져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그럼 어떡하죠? 세력이 야가 땡기면 이 밑에 있는 세력을 다 죽어요. 어떡하죠? 이놈을 다시 잘라야죠. 잘라서 여기서 다시 파다가 그 다음에 올려가 유인해서 이렇게 안 굵어지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 굵어지기 직전에 올라가 있는 놈을 다시 내려야 되죠. 그때는 유인이 안 되겠죠. 이게 아주 빳빳하이 응? 그래 형성이 목질화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때는 노건을 매가라도 잡아 내려놔야 돼요. 네, 그렇게 서열을 정해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과일이 달리면 이렇게 쳐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과일을 여기에 과일을 사과대추든 생과이주입니다. 생과이주 그죠? 생과이주 사과대추든 뭐 복조대추든 간에 생과이주로 판매를 할 때 이렇게 나왔는 걸 가지고 여기에 과일을 다 달 경우에 착과를 시키실 경우에 과일을 착과를 시키실 경우에 예를 들어 약 한 50개가 이 가지에 달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50개를 다 달아버리면 이거는 다 소과가 나옵니다. 소과. 아주 작은 과일이 되어버린다.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나? 젓갈을 해야 되죠. 그렇죠? 과일을 섞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섞기를 한 50% 가까이 해줘야 됩니다. 해주면 소과에서 뭐가 된다? 대과가 되죠. 예. 38mm 이상의 대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백화점이나 홈쇼핑이라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중과 이상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게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나 이거 못하겠다. 아, 이 가지를 안 쳐지게, 이렇게 유인을 해놓고 안 쳐지게 하는 방법은 끈을 안 매는 방법 말고 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 그러면 어느 정도 딱 지나서 유인이 되고 꽃이 다 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곁가지가 이렇게, 이거를 위를 잘라버리면 됩니다. 잘라버리면 그 전체 길이가 가지가 굵어지는 속도하고 짧게 잘랐을 때의 속도는 다릅니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 안에는 빨리 굵어집니다. 그래서 안 쳐지죠. 끈이 필요 없겠죠. 그죠? 그 대신에 열매 섞기도 전체 50% 적당한 양, 한 20%, 30%를 이렇게 젓갈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요 부분이 겨울 전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겨울 전쟁. 요걸 그대로 다 키웠을 때, 자,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걸 다 키워서 이제 재배를 했다. 겨울 전쟁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1년생 키우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1년생 어떻게 했죠, 이거? 어떻게 했죠? 격까지 다 자르고, 눈 하나, 둘, 2개 내지 3개 넣고 잘랐죠. 1년생 이래 키울 때. 똑같습니다. 자르고 격까지 자릅니다. 눈 한 2개 내지 약하면 2개. 강하면 나무가 이 굵기가 격까지 굵기가 강하면 3개 내지 4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강하게 약하면 2개, 강하면 3개, 4개. 그래서 격까지 다 잘라버렸죠. 그럼 눈이 한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한 2, 3개가 있을 거예요.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겨울에 지나서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오죠. 신초가. 이해가 됩니까? 머릿속에 상상이 됩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떡하죠? 예. 하나만, 좋은 놈 하나만 남기고 다 따버려야 됩니다. 하나를 언제 목질화가 될 때 적심하고 유인을 합니다. 이렇게. 바쁘신가 봐. 이렇게 유인합니다. 네. 그 유인할 때 네. 주지에서 그 가지, 유인 가지 각도 어디까지 몇 도부터 몇 도 정도까지가 허용이 가능한지 어디면 요 각도 말입니까? 그렇죠. 요거는 거의 90도입니다. 90도. 예. 직각으로 예, 직각으로. 올라가면서 다 똑같이. 예. 왜 이게 90도보다 안을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90, 뭐 70, 60 이렇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게 굵어져 버립니다. 얘가 수세가 세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 올라와 있는 거하고 싸우게 되죠. 예, 싸우면서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영양부터 시작해서 싸우게 되죠. 햇빛, 통풍 다 싸웁니다. 그래서 이게 서열 정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또 쳐져서도 안 되죠. 일 많죠. 예, 일 많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앞으로 이 제식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다시 잘랐다가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방향이 예를 들어 이 방향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어디에 보고 잘라서 거기에서 키우는 거. 그런데 여기에는 나무가 이제 다 태세돼 버리고 병 먹고 이래갖고 이거 안 나온다 어떡하지?
이럴 때는 이쪽 가지에서 두 개 키워갖고 하나는 이리 보내고 하나는 이렇게 우리 머리가 없으면 이렇게 넘기듯이 똑같습니다. 꼭 각 넘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자, 한번 그림을 보고 또 볼게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키워갖고 이렇게 해가 계속 키워갖고 나와서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세워서 하우스 안에 여러분이 이 봤을 때 가쪽에 이렇게 심으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가쪽에 심더라도 약간 떨어져서 심어갖고 어떻게 한다? 안쪽으로 파이프 방향으로 이렇게 높여서 키우는 방법. 사립 주관형이라고 합니다. 사립. 한쪽으로 높이는 것.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저 정도의 밖에 보이는 복숭아 가온입니까? 뭐, 뱀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정도 경사 젓는 바탕 같은 경우는 이 우리 약치는 기계가 그냥 올라가죠. 저런 건 안 건드려도 됩니다. 이 토양 자체를. 근데 경사가 너무 높아갖고 이 기계 운반차가 못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이걸 계단식으로 이렇게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넓이는 얼마나 해야 되죠? 모르죠. 그거는 굴삭기 기사가 너무 잘 압니다. 예, 경사에 따라 다르니까. 왜냐면 어떤 거는 경사가 긴 것도 있고,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어디 심습니까? 자, 1번, 2번, 3번. 어디에 심죠? 예? 1번.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1번, 2번, 3번. 2번이야? 2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1번. 예. 3번. 예. 아무도 안 들어요. 다시. 1번. 예. 1번 손 들어보십시오. 1번은, 죄송합니다만은, 마누라하고 맨날 첫날 싸웁니다. 왜 그러냐? 1번에 심어버리면 농기계 작업차가 못 다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에 심어갖고 이렇게 사립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립으로 이렇게 하면 농기계는 이렇게 다니겠죠? 여기에 심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수학도 좋고 약치도 좋고. 근데 이 길이가 길다면 2번. 짧다. 여기 좀 짧다. 이러면 경사지에 여기에 심습니다. 심어가 이렇게 하가 이렇게 유인합니다. 자,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러기는 1번에 심으면 왜든지 간에 이 약차도 못 사용 뭐 하니까 약을 어떻게 쳐야 되죠? 줄을 잡고, 예, 한 사람은 저 밑에서 약 줄 때를 뭐 땡기 줘야 되고, 나는 약을 치다가 미끄러지고, 이래 되겠죠? 줄 좀 땡기라, 카익! 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쏴 해서 왜 하죠? 시계를 쥐나? 그러면 내일을 또 설치해야 되고 이러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까 요거는 이제 유인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드려요. 이렇게 유인해갖고 이렇게 유인을 해버리면, 요 나오죠? 자르는 부위가. 이렇게 나오는 걸 해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요것도 다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가지가 이 클립을 쓰면은 되기는 되는 클립보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네. 자, 가지가 짧은 게, 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가지가 이것보다 길어요. 그렇죠? 그럼 이 부위가 뭐다? 죄송합니다. 예. 목질화가 될 때 적심.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목질화가 안 되면 어떠죠? 유인하다가 뚝 부러지죠. 한두 번 방향을 잘 못 잡아서 부러뜨려 봐야 제가 정신 차립니다. 맞아요. 안 부리는 방법을 압니다. 아, 저 목질화가 됐을 때 해야 되는구나. 딱 해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 나무가 유인을 이렇게 해놓으면 인무게 때문에 안 올라갑니다. 잘. 근데 한 번씩 얘가 더 본연의
본연의 그 올라가 있던 그거를 다시 복귀하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쓱 올라갑니다. 이런 정도. 올라갈 때는 다, 맞지, 그죠? 예. 한 번 더 이렇게 가가, 요 잡고, 안 부러들어. 이렇게 싹 이렇게 나눠오면 탁 이렇게 되죠. 여기서 싹 굳는 거죠. 그 다음에 뭐다?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면서 꽃을 잘 피고 영양을 잘 만들어갖고 딱 되는 거죠. 자, 요게 다 그런 그림입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클립은, 위에 지주대 위에 올리는 클립은 요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요게 뭐냐면 뭐 48mm에 서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22mm입니까? 그때부터 안에 끼워갖고 서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걸 위해서 끈을 낙하산 줄로 끈을 매갖고 그렇게 서는 겁니다. 서고 나중에는 간이 비가림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나무를 다 캐놨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무가 한 3년생 정도 키웠어요, 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로 해서 간이 비가림을 이렇게 만들 때도 활대를 그대로, 자, 나무가 이래 있습니다. 나무는 심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안 심으신 분은 나무는 지그재그로 심는 게 좋습니다. 제스카리. 자, 나무가 이래 있다. 이래 심어놨다, 그죠? 4m 간격으로 이렇게 심었다. 심었을 때 이 활대를 이렇게 만들겠죠. 자, 여기에 다 기둥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쵸? 여기 위에 뭐가 있죠? 이렇게. 요런 제품이 올라가서 다 낙하산 줄로 이런 나무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 기둥 자체를 이용해서 그대로 이렇게 간이 비가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거는 그대로 써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은 보통 우리가 48mm 파이프를 이용하는 것보다 요 정도 하시면은 나무가 3m 미만으로 하면은 32mm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다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물을 줄 때, 나무에 물을 줄 때는 앞으로는 지금은 점적이나 또는 스프링클러나 한 가지씩만 했지만 차후에는 지금 한 가지 했더라도 차후에는 점적으로도 물을 줘야 되고 영양도 줘야 되고 스프링클러는 줄과 줄 사이에는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돼요. 온도 관리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예,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 만약에 점적으로 이래 물을 줄 때는 물을 딱 밀어 나갈 때는 점적으로 나무 사이에 쫙 두 줄로 다 있겠죠. 설치를. 그럼 나무가 여기 있으면 원간이 지나가겠죠. 지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작은 관들이 쫙 두 줄로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 보통 한 50cm 이상 띄우죠. 이렇게 띄웠는데 1년 차에서는 노출을 시켜서 가까이 붙입니다. 나무 1년생일 때 심어놓고 물을 가까이 붙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원위치로 가서 살짝 관리기로 파서 그 관을 묻어버립니다. 그래야 작업에 지장이 없거든요. 풀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점적 간수가 우리 국산일 경우 점적 간수 사용을 해보면 그 400m에 국산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제가 있습니다. 그죠? 네타피민이라는 이스라엘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국산 같은 경우에는 물을 밀어낼 때는 괜찮은데 딱 물을 끌 때는 그 구멍에서 다 뭐죠? 공기를 흡입합니다. 그래서 그 구멍이 막혀버립니다. 이스라엘제는 너무나 잘 만들어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죠? 만약에 국산을 쓸 경우에는 원간 40mm나 50mm 원간에다가 공기를 흡입시키는 그런 기구입니다. 원간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간과 간 사이에 나무 줄과 줄 사이에 하나씩만 설치해 놓으면 그 흡입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점적에서 하지 않고 원간에서 흡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점적이 막히지 않습니다.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뭐 잘못되네. 요거 뭐가 좀 잘못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요게 2년생입니다. 그렇죠? 2년생 정지정과 전정후입니다. 첫째, 제가 동서남북으로 한 단만 만들어 그랬습니다. 자, 요 한 단을 만들고 위에 2단을 만들잖아요. 2단. 요거 가지고 2단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3년 차에. 요게 2년 차죠. 그죠? 2년 차 옆에 전지하는 거는 1년 차와 똑같이 전지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역시 1년 차에서 2년 차 갈 때와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1단과 나무가 1단과 하늘에서 보면 1단과 사람 보이죠? 2단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무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다?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1단 쫙 올라가서 2단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단과 2단을 이렇게 만드는데 1단의 수가 너무 많죠. 네, 제가 딱 4가닥만 잡고 한 가닥 올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 있죠. 유인도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래 놨습니다. 밭 전체를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래 많은 걸 이래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어 놓고 그 해에 엄청나게 달았습니다. 착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보고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예. 과일이 다 33mm 이하 소가였습니다. 시장에 나가는 겁니다. 예. 가격 뭐 8,000원 미만이죠. 예. 최소한 중과 이상은 중대가는 10,000원, 12,000원, 14,000원 이렇게 나가는데 뭐 8,000원도 못 받죠. 시장 가면 6,000원, 5,000원 이렇죠. 예. 그러면 손해가 많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까는 게 좋을까요? 안 까는 게 좋을까요? 예. 까는 거요. 까는 거 내한테는 좋죠. 예. 풀이 안 나니까. 근데 나무한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습니다. 뿌리가 열 때문에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위로. 뿌리는 될 수 있으면 청근성이라고 물론 옆으로 가지만 될 수 있으면 직근을 만들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토양 속에 퇴비를 넣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깔아버리면 나는 좋죠. 풀이 안 나니까. 나무 위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과대추도 허연색 천을 깔아놨더라고. 될 수 있으면은 걷어 주십시오. 풀을 키우든지 크로바 씨를 구해가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어제는 지금은 제초제 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랬어요. 이거 까는 것보다. 나무한테는. 둘째, 그것보다는 돈이 더 적게 드는 게 요새는 기술센터에 운반차, 애초기 앉아서 깎는 거 있죠. 예. 쫙 까면서 깎고 나오는 거. 1,000평 깎는데 뭐 한 2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시설해 놨는데.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면은. 그쵸?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나무한테는. 제일 좋은 거는 풀을 키우기 좋은데, 풀 나무 사이사이에 내가 짊어지고 못 깎겠다. 이 양반아. 이런 어르신이 계시면 안쪽에는 차라리 키가 낮은 크로바라든가 이런 걸 뿌려버리면요. 한 해만 이제 풀 관리 좀 해주시면은 크로바가 자랄 때까지 한 10월달 정도 내가 크로바 씨 쫙 좀 뿌려놓으면 주위에, 그죠? 그 다음에 잡풀이 올라오는 것만 좀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그 다음 해부터는 쫙 번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퇴비를 많이 주시면 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예, 퇴비, 나무 주위에 퇴비만 많이 주시면. 볏짚에 좀 덮어주면 어때요? 볏짚 좋죠. 퇴비 속에다 볏짚 닦는 건 엄청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생볏짚은 사실상 우리 들판에도 나락에도 자기가 먹고 남은 자기 몸에 나온 거를 되돌려 주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다 소한테 가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다? 화학 비료로 농사 짓는 분이 많거든. 양심이 있는 분들은 나락 농사를 지을 때 퇴비가 들어갑니다. 우부이라도 다 갑니다. 소농사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집에는 이게 안 쓰러집니다. 벼가. 화학비료 던지신 분들은 벼가 똑같은 품종인데도 중간에 가보면 벅 쓰러져 있죠. 와 쓰러질까? 왜 쓰러지죠? 옆집에는 안 쓰러지는데 우리 집은 왜 쓰러지지? 화학비료를 먹으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빨리 먹기 때문에 절간이 길어지죠. 이 마디가. 절간이 길어지면 바람에 불어도 약합니다.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거든. 그게 바닥하게 크면은 뭐죠? 퇴비로 천천히 먹으면 바닥하게 크죠. 그거다가 나간다? 약칠 때마다 마그네슘을 뿌려줘 보십시오. 나락 양이 곡수가 30%는 많아집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리가. 기본은 퇴비. 자, 시간 다 돼가네. 자, 요건 말씀드렸죠, 그죠?
목질화가 될 때, 요거는 복조도 똑같습니다. 그죠? 목질화가 될 때 적심하고 유인하고 나왔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복조 컸는 상태입니다. 사과대추. 예, 똑같습니다. 예, 1년생 신초 유인 이렇게. 예, 살짝 요 부분이 목질화가 될 때. 그죠? 예. 되면은 사과대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라고 이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새로운 신초가 2차로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이렇게 크게 자랄 때까지 놔두면 안 됩니다. 빨리 잘라 주셔야 돼요. 사과대추가 그 수세가 더 셀까요? 복저가 수세가 더 셀까요? 사과대추가 배 이상 수세가 셉니다. 그러면 물의 요구량은 더 많습니다. 사과대추 신초가 끝에 심어놨을 때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네. 물도 물 자주 주셔야 돼요. 자주. 특히 5월달, 4월달에서 5월달 넘어갈 때는 감으면 물을 자주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까 며칠에 한 번은 토양에 따라 다릅니다. 사질 토양은 거의 뭐 하루 건너 하루씩 주셔야 되고, 전줄 토양은 뭐 한 3일, 4일, 가뭄 정도에 따라 또 다르고, 비가 언제 왔는지 따라 다릅니다. 예, 보통 사실 물을 줄 때는 좀 흠뻑 주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대추는. 자, 유인할 때는 이렇게 뭐 물병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 클립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런 같은 경우는 한 18년씩 된 대추나무를 옮겨 심은 거예요. 강하게 잘라고 옮겨 심어 다시 받은 거예요. 이 복조입니다. 이 보온이에요, 보온. 예. 여기가 이제 대추 멘토 2호인데, 제가 1호, 여기가 2호인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옮겨 심어가 키 나지막하게 비거님 해가, 여기에 나오는 복조 대추는 32mm 이하가 없습니다. 예. 엄청나게 좋죠. 왜? 이 옮겨 심어가 억제시켜갖고 새로 나온 신초가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우다가, 나무를 키우다가, 이 옆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아, 이거 다시 좀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퐁당퐁당 캐내셔도 되고, 나무가 커지고 나면. 그쵸? 지금 현재 밀식되는 부분 많을 거예요. 내가 몰라도. 이렇게 큰 가지 있죠? 이렇게 옆을 쳐들고 있다. 이거 못 이루잖아요. 물병가 될 문제도 아니고, 그쵸? 이럴 때는 강하게 어느 정도 남기고 잘라셔도 됩니다. 자르면은 이어서 많이 터집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잘라서 다시 받아서 키우셔도 됩니다. 실내입니다. 예, 사과대추도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잘라도 이렇게 다시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좀 여기 MC하고 사이즈입니다. 그죠? 요거고 제가 썼던 마그네슘은 이런 겁니다. 예, 이런 펜타캡이라는 건데 여기 지금 작년에 왔을 때 이걸 국산화 좀 시키려고 가격이 일본에서 수입되어 오는 가격이 비싸갖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다양하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마늘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곳이 없어요. 마늘, 뭐 포도부터 우리 작물 말고도 이 과채 부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산화를 시킬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거의 국산화를 거의 다 시켜놨습니다. 아마 일본에서 들어오는 판매되는 우리 이어서 판매되는 가격의 반 가격 정도는 아마 한 내년 정도는 보급이 안 되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서울대 쪽하고 이렇게 해갖고 화장품 만드는 회사하고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칼슘은 연부 현상이 왔다는 분이 계시죠. 칼슘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언제 칼슘을 주노? 이제 칼슘 마지막 칼슘입니다. 칼슘하고 칼슘은 원래 농사를 지어봤어. 연부 현상이 좀 있어. 또는 사과대추가 약간 좀 퍼석퍼석해. 이런 느낌이 있다. 아삭한 느낌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이렇게 만지면 약간의 좀, 물렁한 느낌이 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칼슘 부족이나 영양분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칼슘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칼슘이 이동이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붕소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붕소는 많이 주면 절단하죠. 그쵸? 아주 차숟갈로 이렇게 떠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분명하게 토양이라든가 걸 분석을 해보시고 말고 칼슘이 부족한 거는 토양 칼슘을 따로 주셔야 됩니다. 칼슘은 이동이 되게 넣습니다. 넣기 때문에 탭이 줄 때 같이 뿌려주는 칼슘이 있습니다. 토양에. 예. 그때 주십시오. 주고 칼슘은 농약하고 혼용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 칼슘은 그렇게 토양에 주시고 연면 살포는 언제 주시느냐? 결실이 딱 끝나고 7월 한 중하순이죠. 여러분 지역에는. 7월 중하순 대추 기준입니다. 7월 중하순 복숭아 오면 5월 중, 뭐 초중 요래 넘어갑니다. 그때 유과기 때 과일이 그때 칼슘이 1차로 단용으로 들어가십시오. 단용으로 들어가고 10일 단위로 단용으로 한 3번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10일 단위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9월 중순. 예, 단용으로. 그 외에 농약 사용할 때는 뭐하고 항상 넣어라? 뭐 넣어라? 마그네슘. 오케이. 예. 자, 요거는 토양에 들어가는 칼슘이고, 하도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걔가 다 전화번호 밑에 넣어놨어. 여기서 그냥 사쓰시 마시고요. 칼슘 주사에 채모 아무개 그 사람 이야기 하더라. 그래 마시고. 여러분, 칼슘 하나 사는데도 비용이 다 있잖아요. 그쵸? 꼬치꼬치 캐물으시고, 잡목만 만들어가. 이것 좀 사게 달라고 우리 전체 나눠서 모집을 안 해볼 테니까 너 10,000원 한다. 그럼 7,000원 줬어. 하든지 이래 해야 된다고. 그냥 덜렁덜렁 쓰지 마시고. 요거는 국산 칼슘이에요. 국산 칼슘 때문에. 요거는 연면살포용. 요건 토양 칼슘. 토양 면적이 얼마만큼. 그냥 하지 말고 충분하게 공짜로 가히 다 듣고. 아시겠지? 요거는 이제 바닥에 이렇게 찔러 넣어주는 겁니다. 언제 찔러주라고? MC 옥사이드 언제 찔러주라고? 3월달. 모든 작물을 다 찔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양분 같은 공급은 이렇게 SS기에다가 노즐 약대 또는 이 약장대 들고 약을 주시죠. 거기에 MC 옥사이드를 태우거나 또는 마그네슘을 희석했는 물을 태워서 어디 한다? 연결되는 걸, ACS기에 연결되는 걸 뭐다? 요거에 연결해. 물관이잖아요. 물 나가는 관, 원관. 여기에다가 꼽아갖고 딱 열고 RPM. SS기 같으면 RPM 한 1,500. 농약 치는 기계 장대 치는 것도 장대 꼽아갖고 장대 빼버리고 연결하면 되잖아요. 한 1,500 하면 한 15분, 이 500리터의 그 마그네슘이나 약이 싹 다 나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MC 옥사이드 넣으면 되고 마그네슘도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마그네슘은 이렇게 물에 태워서 넣을 경우에는 최소한 2달에 한 번씩 넣어 주십시오. 비 오고 난 다음에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다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건 다 말씀을 드렸는 거고 박피 말씀드렸고 요거를 먼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빗자루병은 MC 옥사이드를 기존의 방식은 마이신 옥시테트라사이클 마이신을 가지고 한 개가 우리 사람 먹는 마이신이 한 개가 5g입니다. 그게 2개를 가지고 기존 방식입니다. 2개가 10g이죠. 그러면 1리터에 우리 PT병에다가 물을 채워서 1리터를 채워서 2개를 까넣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자, 나무가 이렇게 있다. 자, 마이신 기존 방식입니다. 2가지 방식 다 써도 됩니다. 마이신 5g짜리 2알 시기 5월 여러분 초에서 중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역에는. 그렇게 신초가 5cm 전후. 이해가 됩니까? 자, 세 번째. 드릴 5mm. 5mm 드릴로 이렇게 경사지게 뚫습니다. 나무가 최소한 이 직경이 한 10cm 이상은 돼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심하다. 나무가 심하다. 그러면 경사를 두고 양쪽에 이렇게 2군데 뚫습니다. 뚫고, 쿠팡이 내는데 보면은, 링거 줄 있죠? 링거 줄 판매합니다. 나무 가지에
우리가 코카콜라 병이나 1리터짜리 병을 걸어놓고 물을 이렇게 1리터에 뭐다? 2알을 넣었죠. 그죠? 여기에 뚫습니다. 물을 다 태워가갖고 너무 걸어놓고 뚫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링거줄을 꼽아서 양을 똑 떨어지게끔 해가 이렇게 딱 연결하는 거죠. 거기 앞에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링거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요거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심하면 양쪽에 2개 해놓으면 이게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말시인을 넣는 같은 경우는 대추가 생산되면 대추도 말신 맛이 납니다. 옛날에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완화가 되고 치유도 됩니다. 서서히 그 잎은 노랗게 타버립니다. 탄다는 개념이죠. 노랗게 그래 변해버립니다. 근데 대추가 생산된 대추를 판매를 못 하겠더라고. 특히 사과대추는. 맛이 말신이야. 예.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없나 이러가 MC옥 사이드로 제가 연구를 또 했습니다. 미쳤죠. 예. 미쳤죠. MC옥 사이드는 물 1리터에 100cc, 100ml, 100cc 넣습니다. 예. 10대 1이죠. 10대 1. 물 1리터에 100cc, MC옥 사이다, 그거. 그죠? 넣습니다. 넣어가, 놔두면 맛은 맛이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MC옥 사이다 언제 쓰라고? 수학 시기에도 병이 오기 직전에 비가 온다 그러면 전에 흠뻑 치고, 그 전날 치고, 항상 저녁에 쳐야 돼요. 왜? 아침에 햇빛 나올 때 치면 빨리 말라갖고 휘발돼버리거든. 예. 엄청나게 휘발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고, 요거는 뭐냐면, 보따리 살락하기는 나갈락하기 찝찝하고 그렇죠. 예. 요거는 여러분 장목반이 형성되어 있다면 지역의 한 장목반에 면 단위에 하나씩 정도는 요런 애착 탭을 거세요. 한 지역만, 한두 군데만. 걸어가 5일 단위로 요렇게 적었어요. 요거는 뭐다? 우리가 대추나 복숭아나 여러 가지 다 똑같아요. 많이 가해하는 해충은 복숭아 순나방, 심식나방, 애무무리 입마리나방, 사과무리 입마리나방이야. 대추는. 물론 굴나방도 있지만 그건 특수한 산 쪽이나 이런 쪽에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4가지가 많습니다. 4가지를 걸어갖고 5일마다 관찰을 하세요. 저거가 그거를 장목반에 누가 회장님이 모아가 센터에 주면 센터가 전체 농민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그렇게 합니다. 네, 복숭아 연구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 나도 보죠. 근데 우리 경사는 한 사람만 해. 그 안정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따로 해요. 개인적으로. 하면 뭐가 생기느냐. 이 속에가 어떤 게 있나 그러면 이게 애찰 트랩, 페로몬이 나는 냄새 나는 게 있는 거야. 여기에 손나방이면 손나방, 여자 냄새가 나요. 그러면 여기 밑에 끈끈이가 있죠. 그러니까 딱 닫아놓고 요 키만 쫙 걸어놨죠. 이제 순나방은 순나방, 입마리나방, 딱 간격 딱 해가 딱 걸어놓으면요. 5일마다 가가 딱 보고, 이제 해충은 헤아립니다. 예. 파리도 들어있고, 다른 것도 많이 들어있겠죠. 헤아려갖고, 이렇게 개체수 헤아리고, 버리죠. 돌아있는 건 버리죠. 많이 있으면 요 면적당 계산하라고 칸수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순나방, 요런 책자를 내가 갖고 왔는데, 이놈은 차가 고장이 나갖고, 오종함 잘못 누는 바람에, 예.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고 나왔는데, 그 차 뒤에, 이 회사에서 내가 책자를 돌라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좀 보내주려고. 근데 차 뒤에 실렸어. 그거 내가 갖고 온다 하니 깜빡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니, 회사를 통해서는 이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말이, 예를 들면, 순나방과, 보소 순나방과 심식나방은 30에서 50마리 정도 되면 이게 5일 단위로 하다가 되면 방제를 하거나 방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방제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문자가 오면 어떻게 되죠? 하루 전날 내가 방제했다. 이틀 전에 방제하는 사람 방제 안 해도 돼. 근데 나머지 분들은 안 했는 분은 어떻게 하죠? 내가 무슨 약을 사과가 방제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야. 입마리 나방 두 종류는 5마리만
방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배추에 안에 속에 파묻는 거는 입마리 라방도 입마리 라방요. 입을 딱 열에 붙여갖고 깔아먹기 시작한다. 새파랄 때 돌아갔고. 근데 야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 암놈 냄새를 맡고 숙놈이 그 시기를 하려고 왔는데 이게 암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시기는 뭐하고 그 판에 붙어 부른 거예요. 이마리를 쏘셔야 되는데 방제를 딱 하면 뭐만 죽는다? 숙놈만 죽는다. 그래서 밀도를 낮추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혼자 힘을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논산시에 농사 짓는 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미교란제. 요 교미교란제는 하나에 한 1,000원 정도 칠 거예요. 비싼데 우리 지역에는 친환경 농사 뭐 GAP 이상 뭐 이런 분들만 지원을 해줘요. 그럼 GAP를 받아야 또 우리가 GAP 이상은 받아야 또 대추는 또 나름대로 백화점도 납품하고 뭐 홈쇼핑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쵸? 이번에 홈쇼핑 NS 홈쇼핑에 제 대추 봤어요? 나가는 거 못 봤습니까? 자, 이런 걸로 GAP 인증 받아갖고 무농약은 뭐 하겠더라고요. GAP 인증 받아가 노지에서 무효하노. 이런 거를 다 이게 철사 뭐냐. 여기 교미를 교란하는 거예요. 이거를 걸어 놓잖아요. 나무 하나에 나무가 크면 2개. 보통 우리 사과대추 하는 거 한 나무에 하나씩 걸어 놓으면 돼요. 5월 달에 딱 걸어 놓으면 한 10월 달까지 갑니다. 날씨가 되게 더우면 하나 더 걸어야 되지만은 하나 걸잖아요. 그러면은 교미를 교란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요 4종이거든요. 2종도 있고, 순나방, 심신나방도 있고, 그 다음에 입마리 나방 2종류까지 해가 4종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걸어 놓으면은 내 밭에서 교미를 못 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아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3년 딱 걸어버리죠. 밀도가 확 낮아버립니다. 그 다음 2번째, 농약값이 30% 줄어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네. 무턱대고 무조건 농약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여튼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저장하고 이런 것들은 다음에 기회를 더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천 중요합니다. 실천. 예, 감사합니다. 예.